네, 뉴스 속 사건의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 뉴스 진실탐사 K 신장식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부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장 큰 뉴스니까요. 예, 일단은 이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신장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국민들이 모두 다 아무리 이 가석방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도 국민들이 모두 이재용 때문이구나. 이재용이 아니었다면 이 가석방이 됐을까? 삼성이 아니라면 이 가석방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최단비 변호사님은? 예. 일단 이 가석방 대상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법조인들은 가석방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은 했었고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뭐 저의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누구라도 가석방 조건에 맞으면 이제 가석방의 심사 대상에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심사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형평성을 봤을 때에는 이제 뭐 많은 언론들에서 과연 이러한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이 지난 동안 얼마나 있지?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시잖아요. 그런 의문들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절차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래 가석방이라는 게? 가석방이 이제 두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가석방 예비 심사를 합니다. 예비 심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심사를 하는데요. 이제 어제 이제 두 번째 본 단계인 적격 심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브리핑에서 말했듯이 국가적 경제 상황과 뭐 글로벌 경제 상황을 일단 고려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것이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사회 감정이나 수용생활 태도 또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라 전반적인 고려를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그 법률 요건 뭐 법률가니까 법률 요건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 밖의 사정에서 그걸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밖의 사정 말고 원래 고려해야 되는 사정들이 뭐냐면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을 보면 행상이 양호하느냐. 행상이 양호한 것은 뭐 복역을 잘하고 있었느냐. 그렇죠. 사고 안 치고. 두 번째가 개정의 정의 현저하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정의 정의 현저하다는 거는 반성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 사건을 두 개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복역하고 있었던 사건은 국정농단에서 86억 5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줬다라는 건데 왜 뇌물 줬냐.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총론격이라면 지금 이어서 곧 재판이 지금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된 소위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강론의 구체적 범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 측은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라고 해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개전의 정의 현저한가요 이게? 저는 전혀 개전의 정의 현저하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뭐죠?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결국은 원래는 가석방이 됐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가석방이 된 혐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혐의가 신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부분이 이제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원래 가석방을 하려면 본인이 이것을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했다고 가석방을 해줬는데 그러면은 다음 재판에서는 이게 반성이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가석방이 현재의 재판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재용 맞아 말씀.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가석방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물론 개선의 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는 이게 제가 맞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석방의 가장 큰 원인은 일반적인 형법의 가석방의 원인보다는 앞서서 이제 박범계 장관이 얘기한 뭐 글로벌 경제 환경, 국가적 경제 상황에 좀 더 방점이 놓여 있다. 근데 이렇게 읽히는 이제 어제 브리핑이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경제 상황이 문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경제 상황에 지금 현재 코로나 경제 상황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전부 다 가석방 해 주셔야 돼요. 왜 재벌만 국가적 경제 상황의 핵심입니까? 뭐 자영업으로 부도가 났는데 피치 못해서 채무를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한번 사업을 다시 해볼 테니까 고용도 한두 명이라도 더 늘려보겠다라고 서약서 쓰고 나오면 되는 겁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근데 예.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해 주신 예시 같은 경우는 예. 그게 글로벌 경제 환경이나 국가적 경제 상황과는 안 맞죠. 그거 이제 범죄 동기죠. 그러니까 예. 범죄를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빚을 지게 돼서 이제 빚이 뭐 사실 빚진다고 감회가지는 않습니다. 예. 처음부터 사기가 돼야 되지만 예. 그러니까 범죄 동기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이러한 앞서서 얘기한 국가적 경제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 환경이 일반적인 가석방의 요건이 될 수 있는가. 신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서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특혜가 아닌가. 이러한 언급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했던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이랄지 유산과 관련해서도 언론들이 뭐 대단하게 유산 환원이다 뭐 이랬잖아요. 환원이다. 그럼 세금 낸 거거든요. 세금을 이제까지 선대 회장들이 안 냈었는데 이번에 비로소 조금 낸 겁니다. 제대로. 근데 이게 환원이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66% 가까운 사람들이 가석방 찬성 이렇게 여론 조성을 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BS 시사직격에서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 사람 안 나오면 큰일 날 것처럼. 예. 근데 예. 한양대 이창민 교수가 쓴 그 실증 논문을 보면은요. 재벌 총수들이 구속됐을 때, 그 다음에 아예 무죄로 석방됐을 때는 경제적인 영향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3호 법칙이라고 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범죄자의 이미지는 그 회사에 여전히 투영돼 있을 때, 그렇죠. 이때 경제적 상황이 가장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주식 지표도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가석방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어요. 근데 취업 제한에 걸려서 향후 한 6년간은 공식적으로 임원이나 직원으로 취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면해야 된다라고 재계에서는 그러던데, 이렇게 됐을 경우 사실 말하자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대로 회사의 부담으로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뭔가 또 취업 제한을 우회하는 편법적인 그렇죠. 방법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도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미등기예요. 미등기 임원이면 책임도 안 져요. 네, 지금도 미등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벌어질지는 약간 회색지대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면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글쎄 사면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사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냐 가석방이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8.15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사면 결정은 좀 시기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가석방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왜 사면이 안 됐을까라는 이제 언급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재판이 다 아시지만 뭐 최순실 씨 그리고 전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을 하면 그럼 공범관계로 엮여 있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이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지금은 가석방이 됐는데도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또 사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연말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 말에 국민 화합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면해달라고, 저는 여론이 이제 앞으로 나올 여론 지형이 사면론과 관련된 얘기. 일단은 취업 제한 풀어야 된다. 이건 뭐 법무부 장관이 한 달 안에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가석방되고 취업 제한 풀 수가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재량으로. 그 얘기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됨으로 인해서 어떤 경영상의 대단한 결단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제지발 기사가 제일 먼저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의 뭐 어떤 결정과 판단으로 갑자기 한국 경제가 좋아질 만큼 그렇게 한국 경제가 자그마한 경제가 아니라서, 그리고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도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죠. 뭐 반도체 주가가 지금 뭐 올라가고 있다. 반도체 시장이 화랑이 되고 있고 반도체 회사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거나 또는 뭐 풀려나서라기보다는 전체 세계 반도체 시장이 그 주기적 변동에 따라서 맞습니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어요. 미국에 투자하면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진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 투자하면 우리보다는 한 30% 정도 비용이 많이 든대요. 예,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TSMC도
앞으로 매출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수익성은 굉장히 떨어질 거라는 경고성 기사가 이미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게 주주의 이익인지 뭐 한국에서 만약에 고용을 많이 한다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공장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이익이 될 것인지도 불명확한 상황인데 여하튼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분식회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프로포폴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별개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지금 이 가석방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요건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가도 있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면 원래 이것이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를 또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받은 다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은 물어봤다. 근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인 것이고 근데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재판이 진행이 돼서 유죄가 난다라고 하면 가석방이 실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재수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 씨 쪽에서 그 갖고 있는 작전은 뭐냐면 증인을 한 200명 신청해서 가석방 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 달까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판을 끝내지 않는 겁니다. 확정 판결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절대 안 나올 겁니다. 다음 정권 때나 돼야 확정 판결이 나오도록 할 겁니다. 증인 200명 신청했는데요. 한 명 했어요. 지금까지 증인 신문. 그럼 그거를 재판부가 또 200명을 그때는 또 다 받아줍니까? 그 양승태 재판을 잘 그 스터디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변호인단이. 이게 또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그렇군요.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다시 구속되거나 그럴 만한 정도의 원래 그런 죄질은 아니죠. 그렇죠. 그 금고 이상이어야지 가석방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분식회계와 관련되어서 가장 크게 방어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마찬가지 의견이시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옵티머스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재용 가석방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까지 진실탐사 K 신장식 변호사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10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